한국의 삼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베트남에서 다소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주요 직원들이 베트남에 입국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스마트폰 등의 주요 생산 거점이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탈중국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식의 결정은 민주주의적 기술 발전에 우려를 낳고 있다고 현재 업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700여 명의 엔지니어가 베트남의 올레드 모듈 생산 라인 개조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베트남 당국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비자도 문제고 각종 상황이 중요 설비 작업에 지연을 낳습니다. 베트남 온라인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주 베트남 한국 대사도 현지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서 삼성이 생산 라인 가동을 위해 전문가 1000명을 베트남으로 데려올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가 엔지니어들이 늦게 오면 베트남 삼성 공장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신규 노동 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하는 등 한국에 대해서 강한 비자 정책 등을 실시 중으로 일각에선 베트남과 중요한 경제 관계를 갖는 한국에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삼성 디스플레이 라인 지연은 스마트폰 신제품 생산을 비롯해서 고객사의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전해집니다. 바오비엣 증권은 베트남 주요 경제 세 부분이 영향을 받아 경제 성장률이 6.8%에서 6.5%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률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는 삼성전자를 베트남 측에서는 좀 더 오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결국 이러한 베트남의 행동은 삼성전자가 추후에 베트남에서 사업을 확장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사회주의적인 일괄 결정과 한국 당국에 대한 지나친 과응 대응을 염두에 봤을 때 삼성 입장에서는 제품 생산 및 공급의 원활한 흐름을 중요시하여 극도로 위험을 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베트남 투자의 축소 혹은 다른 곳으로의 이전도 장차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죠. 실제 일본의 경우 이번 수출 규제 건으로 인해서 삼성의 반도체 주요 물품의 공급을 꺼리자 일부 라인에서는 부품 소재 등을 국산화하여 점진적 탈일본을 하는 동시에 제품 수급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베트남도 이와 비슷하게 투자를 퍼붓기에는 사업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중국 당국의 자국 제품 밀어주기와 불법으로 제품을 카피하고 단가를 후려치는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이 결국 문을 닫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고 삼성 모바일은 작년에 중국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 지역 경제를 망가뜨려 결국 중국에 더 큰 피해가 생긴 결과를 낳아버린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러한 뉴스는 한국 입장에서는 더욱더 베트남에 대한 당혹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 등 최근 수년간 양국 간의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고 봤는데 삼성에까지 이러한 면에서 과도한 조치는 한국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번 베트남 관련한 상황에서 다소 어렵더라도 해외보다는 국내 생산 라인을 많이 늘리거나 충분히 검증된 해외의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과도한 투자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여론도 이번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조치를 통해서 한국이 베트남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물음표가 떠올랐다며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는 글로벌 시대에 특정 국가에 올인하는 것보다 분산 투자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으로 삼성이 베트남에서의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와 베트남 당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효성이 베트남에 만들려 했던 차세대 섬유 신소재 아라미드 생산 라인이 울산에 증설된다. 이에 따라 울산 공장의 아라미드 생산 규모는 현행보다 연산 2,500톤 정도 더 늘어날 전망으로 울산시와 주식회사 효성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신규 투자 MOU를 체결한다. 시에 따르면 당초 효성은 베트남 동나이성의 아라미드 공장을 신설할 방침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데다 국내 경기 회복 측면도 고려해 전격 국내 증설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효성 첨단 소재 아라미드 공장의 현재 생산 능력은 연산 1,250톤으로 생산 라인이 증설되면 연산 3,700톤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효성은 이를 연산 5,000톤까지 늘린다는 계획으로 신사업 육성 차원의 이번 증설은 올 하반기에 착공해 내년 5월 끝낼 예정이다.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5배 강한 데다 400도 열을 견디는 섬유 신소재로 고성능 타이어나 방탄복, 특수 호스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된다. 효성은 막판까지
베트남 동나이성에 아라미드 공장을 짓는 방안을 고민했다. 베트남은 2000년대 중반부터 조현준 회장이 글로벌 전초기지로 삼은 국가다. 하지만 효성은 최종적으로 아라미드 생산 증대를 위해 울산 공장을 낙점했다. 이는 전략적으로 핵심 소재의 생산기지는 한국에 둬야 한다는 조 회장과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라미드는 특히 오지 통신망용 광케이블에 사용되며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효성 첨단 소재 매출 중 아라미드 담당 사업부인 산업자재 부문 매출액은 2조 5,656억 원에 달했다. 효성이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1조 100여 원을 달성하는데도 아라미드 같은 신소재가 핵심 역할을 했다. 국내 아라미드 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씩 성장하고 있다. 특히 수출 물량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16년 연간 3,694톤에서 지난해 연간 5,730톤을 기록했다. 18% 늘어난 것이다. 가격도 고공행진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킬로그램당 17달러였던 수출 단가는 지난해 7월 23.8달러로 올랐다. 효성의 이번 증설로 아라미드 1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효성이 울산 공장 생산량을 5,000톤 수준으로 늘리면 국내 1위이자 글로벌 3위인 코롱인더스트리 생산량 7,500톤과 격차를 좁히게 된다며 코롱과 점유율 경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 유치를 위한 울산시의 노력과 함께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점이 효성 측에 크게 어필돼 울산 증설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서 왕좌왕하며 피해를 키울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 하나 흐트러짐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항상 위기가 올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지난달 17일 공개된 참 이상한 나라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투명하고 정확한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짤막하게 소개한 영상이다. 4분짜리 이 짧은 영상은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고 열광하게 만들었다. 얼마 전 IMF가 발표한 금년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에서 한국 역시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성과에 힘입어 경제적 충격이 해외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 언론에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2.0% 늘어났다는 기사는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베스트셀러 디커플링의 저자 탈레스 테이셰이라 단독 인터뷰 중 한국 기업 코로나 뒤 대박 기회 온다라며 포스트 코로나19 고객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한중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투명하고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중국은 투명하지도 안정하지도 않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읽고 저는 가슴 한켠에 묵직히 올라오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래 이거야. 이게 대한민국이고 이게 우리 국민이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위대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한 수위인 기술임에도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번번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젠 아니다.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과 신뢰가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도 전 세계도 많은 것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 아니 기대도 하지 말고 돌아갈 생각도 말아야 한다. 다시 일어서 앞으로 나갈 일만 있다. 다행히도 우리는 전 세계가 신뢰하고 인정해주는 소중한 가치를 얻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 생겼다. 이것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다. 한동안 우리 사회는 소득 양극화,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를 들어 헬조선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좌절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적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서 헬조선이 아닌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 미래 세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한다. 아마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다시 주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시점에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청이 개청하여 초대 청장으로 부임하여 막중한 책임감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3주일째 접어들었다. 코로나19 때문에 개청식도 못하고 업무 개시만 한 상태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한 첫발을 힘차게 내딛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걱정보다는 더 큰 기대감으로 시작한다. 특히 충남 지역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그 잠재력과 저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스마트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도록 충남 지역의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들과 함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충남 중소벤처기업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 한국의 개도국 진단키트 지원의 경의를 표하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협력을 강화했으면 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이 같은 대화를 나눴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한 달여 만에 실제 행동에 나섰다. 그가 아내와 함께 설립한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최근 한국 기업에 잇따라 자금을 지원해 화제를 모았다. 게이츠 재단이 코로나19 사태 해결 노력에 적극 나선 가운데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자금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